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도 노동자도 주 52시간 확대 실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확대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상공회의소 최상천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상공회의소 최상천 사업본부장입니다. 네, 반대편에는 김종현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현입니다. 네, 두 분 오늘 솔직하고 또 진취적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종현 노무사님께 그 주 52시간 근무제 그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떤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언론에서 52시간제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52시간제라고 뭐 통상 부르긴 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 근로제가 맞습니다. 네. 예, 우리 근로기준법에 2004년부터 일주에 40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명시가 되었고요. 다만 그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노동부에서는 이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일주일이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던 거죠. 예.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이슈가 되면서 2017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2018년도부터 주에 일주일은 7일이다. 이렇게 법을 명시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통틀어서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에 명시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법 시행은 이미 올해부터 시행이 됐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 예, 계속 그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그리고 300인 미만 기업들에게도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은 된 것이죠. 다만 정부에서 계도 기간을 두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단속을 하지 않는 기간을 두어 온 것입니다. 이미 법은 올해 이제 시행이 된 거고 네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계도 기간이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끝나서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통은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이제 주 40시간 근무하는 건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 근무까지 해서 52시간 그 삶의 질을 좀 확대하고 저녁에 있는 삶 이런 좋은 그 도입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대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한참 계속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지 먼저 이제 아무래도 기업체를 대표해서 우리 최상천 본부장께서 그런 52시간 확대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는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예.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이 이제 해당이 된 상황이었고요. 올해 이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내년 1월 이제 본격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5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예. 저희가 이제 그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는 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찌됐든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어려운 그 경영 환경에 직면했었고 그래서 적자가 이제 올해 뻔하고요. 내년에도 이제 이 적자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직원들을 추가로 이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무급휴직이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직원들을 오히려 이제 감원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직원을 또 이제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압박감을 받고 있는 현실인 거죠. 현장에서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제 발을 동동 이제 구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많이 적용받는 사업장이 3차 산업인 이제 서비스 이런 분야보다도 이제 제조업 현장, 중소 제조 현장, 현장 근로가 많은 제조업 그 이제 현장에 많이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법 시행, 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영 상황에서는 이 제도의 그 확대 시행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노동계 입장, 그 노동계에서도 또 뭐 개별 노동자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전체적인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자체에는 이제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로 단축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뭐 이의를 제기하는 그 단체나 개인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2017년 통계에서 OECD 가입국 중에서 그 전 연간 근로시간 평균이 대한민국이 2024시간으로 2위고 1위는 이제 멕시코거든요.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노동자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여가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신규 고용 악화시켜서 내수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뭐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안 좋고 한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불황이 아니라 호황이었다 하더라도 이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항상 반대를 해왔고 그랬을 거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주 52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으로 했어도 기업 입장에선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입장상. 예. 또 과거에 이른바 주 5일제를 시행했을 때에도 그 당시에 그 제기에서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주된 논리는 뭐 현재와 비슷하죠.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줄고 임금 부담 느는 것이 늘기 때문에 주 5일제를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였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일부 노동조합들에서도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주 5일제 시행을.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현재 알고 계신 바대로 완전히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법 시행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또 이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미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계도 기간을 두면서 이 정착을 위해서 기업들과 소통도 하고 또 지원도 해왔고요. 이제 52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하지만은 이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도입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이미 많은 준비를 통해서 또 기업들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미 뭐 많은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도입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주 5일제 도입하면서 그 사회적 저항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정착을 잘했다. 그러니 반드시 좀 도입을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노무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예.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업종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도입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들을 흡수할 여력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5일 근무제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격일 근무도 거치고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었는데요. 이 주 52시간 근로제는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도입되는 것들이 그때 그 DJ 정부 때 이렇게 처음 그게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처음 이제 발의가 됐고 상당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게 굉장히 급하게 추진한 면이 좀 있다. 주 52시간제는 그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경기가 계속 화랑이었다라고 하면 기업들도 충분히 신규 인력을 고용하고 교대제를 개편해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흡수해 가면서 도입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가 계속 저성장 국면이 수년간 이어졌었고요. 또 우리 중소기업 특징상 불가피한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아까 노무사님 이건 뭐 무조건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그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업종 특성상 아까 뭐 직무 뭐 이렇게 장시간 근로가 필요한 직무도 물론 있습니다만 집중적인 어떤 생산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업종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 특성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 수요 예측을 잘 못하잖아요. 대기업의 하청, 납기의 준수 이런 것들에 내몰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어찌됐든 특정 기간에 장기 시간 동안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걸 대비해서 인력을 거기에 맞춰서 채용해 놓고 나면 소위 말해서 비수기 때 이 인력들을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이 그렇잖아요. 해고를 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인건비를 고스란히 이제 떠안게 돼서 그 최선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의 업종 특성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우리 그런 기업들을 고려한 법 적용을 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설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무사님께서는 충분히 그 대한민국 기업에서는 52시간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주 5일 근무제하고는 달리 좀 급격하게 시행되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 또 업종별 특성이 엇갈리는 부분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서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예, 거기에 대한 반론 듣고 나서 저희가 좀 주제를 다른 주제로 옮기겠습니다. 예. 네, 우선 저 역시도 기업들이 그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서 중소기업들 52시간제 시행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법 개정과 더불어서 유연근무제 도입도 하고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착의 어려움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보면은 또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얘기하셨다시피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대기업 하청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기업에서도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기업들이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어느 일정 기업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좀 같이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업은 하고 어느 기업은 안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실행이 어렵겠지만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서로 간의 호흡이 맞아 들어가면서 또 기업의 어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에서 난 연장 근로가 더 하고 싶은 노동자가 우리는 이제 52시간제 준수하니까 난 연장 근로 많이 하는 대로 가고 싶다. 이래서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예상은 되는데 근데 다른 기업들도 다 52시간제 준수한다면 이런 문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지금 노무사님 말씀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정착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겠는데 아까 이제 인력 수급의 문제하고 이제 겹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청주 산단에 있는 모 대기업도 대기업이라고 좀 그렇고 이제 300인 이상 기업도 사실은 제도 시행 시점에 대기업도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 현장 근로자들도 굉장히 임금이 높은 수준이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임금이 설계돼 있고 연장 근로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이제 그 임금을 보존받는 형태로 이제 급여 체계가 설계돼 있잖아요. 이제 모 기업인데 제도를 딱 도입 7월 1일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급여가 줄잖아요. 보통 이제 현장 근로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받는 급여가 330, 350 정도 평균 월 받는데 이제 68시간 기준으로 설계된 급여잖아요. 이제 16시간이 이제 줄게 되면 52시간에서 16시간 줄게 되면 한 80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가 줄다 보니 이
300인 이상 대기업인데도 인력 이탈이 상당 부분이 일어났어요. 300인 미만 기업으로 나는 이제 80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겠다. 복리후생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력 이탈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상당한 혼란이 이제 현장에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50인에서 아마 300인 사이에는 그 대기업 복리후생이 높은 그런 군에서도 인력 이탈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50인 이하 300인 미만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력 이탈로 아마 이제 인력 쟁취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아까 최상촌 본부장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 그 업종별로, 그 다음에 뭐 대기업군, 중소기업군, 이렇게 업군별로 조금 희비가 엇갈린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김종현 노무사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준비해왔다. 그래서 일단 확대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90% 이상의 기업들이 준비가 다 돼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며칠 뒤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약 40%가 넘는, 실질적으로는 뭐 60%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상반된 조사 결과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예. 네, 글쎄요. 그것은 네. 뭐 같은 현상을 두고도 그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체인 노동부와 현장의 기업들 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죠. 네. 뭐 그것이 제가 볼 때 90%라는 숫자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40%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예. 하지만 노동부도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1년간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 같고, 저도 현장에서 기업들과 그 소통을 해왔던 기준에서 보자면 여전히 어려움을 겪기는 할 것이나 9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시행이 되었을 때 제 생각에는 뭐 70% 이상의 기업들은 시작부터 좀 안정적으로 시작이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좀 뒤따라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좀 안착화에 시간은 걸릴 것이나 이것이 뭐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우리 노동부가 계도기간 끝났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을 당장 뭐 처벌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다만 같이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 자체는 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통계 자료가 좀 이상해서 상공회의소 차원의 좀 분석을 사실은 좀 해봤는데요. 이제 고용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 사업장을 이제 전수조사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마 전수는 못했을 텐데, 여기에 이제 그 전체 사업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GDP 대비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요, 물론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아요. 제조업 중심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 정도 차지하고요, GDP 대비. 나머지는 이제 그 서비스업이나 다른 업종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전부 다 망라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미 52시간 제도를 서비스 업계에서는 상당 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게 정착이 돼 있는 분야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발표는요, 중소기업 중앙에서 조사한 11월 달에 조사했는데, 중소기업 중앙에서 조사한 조사 대상 기업은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제조 중소기업이었어요. 이제 아까 27.5%에 해당하는 GDP 대비 이 제조 중소기업만 놓고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어찌됐든 그 27.5%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도 준비가 완료됐다 하는 기업이 61%였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지금도 이제 준비가 이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13%. 그리고 이제 어렵다고 한 기업이 이제 26%였다라는 겁니다. 25% 정도가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준비가 완료됐거나 이제 이런 기업들 이렇게 보면 조사 대상 기업 중에 이미 55% 정도는
이 초과 근로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55% 정도는 전체 제조업의 정도는 이제 50인 이상 이미 그 52시간 제도를 준수하고 있었고요. 자, 그거를 덜어내면 나머지 45%의 기업 중에 이제 준비하겠다, 뭐 좀 준비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걸 분석해 보면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준비가 이미 52시간제를 하지 않았던 45%의 기업 중에 한 60%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입 자체가 어렵다. 이런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업종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 집중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제 또 아니면 아까 대기업의 그 납기 준수 문제로 그 수요가 거기에 이제 그 연결돼 있는 그런 이제 1, 2차 하도급 업체들 또 그런 벤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기업 대표들이 이제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들도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준비를 했을 텐데 불가피한 게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요약해 보면은 업종 특성상 그리고 그 이제 중소기업의 전반에 관한 그 조사 결과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표본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거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종 특성상 준비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업종이 있을 거다.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히 대기업의 하도급 하청업체들 경우 그리고 또 그 중소제조업체, 건설업계 특성이 있는 건설업계 또 저희가 스타트업, IT 업계 이런 부분들은 또 근무 시간이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시행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업종별로 혹은 근로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별로 뭐 처지의 차이는 있겠죠. 우선 그 상시적으로 연장 근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경영 구조 혹은 인력 고용 구조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기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예해줘야 된다라는 것과는 좀 그러니까 법제도 취지 자체랑 사실은 이 기업의 인력 구조 자체가 좀 어긋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그 경영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것을 52시간제를 지금 당장 그 도입하고 말고의 문제를 좀 넘어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한시적으로 이제 1년 내내 이 초과 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로 이제 그 납기 문제 때문이라면 사실은 원청과의 관계 문제도 좀 풀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 신청을 받아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별로 보자면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제조업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도 좀 알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좀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이 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이 산업 구조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두리뭉실한 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IT 업계는 제가 볼 때 업계 관행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은 그리고 포괄 임금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볼 때 업계 관행 자체를 좀 바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노사 간 합의 사항으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고용노동부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취지와 왜 그 한시적인 특별 그 초과 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그 사유가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물론 뭐 그 사유에 대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제한이 돼 있기도 하고 노동부의 그 권한이 있습니다만 또 노사 간의 합의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또 참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 어려운 문제고 또 각자의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분명 저희가 이제 법
시행에 있어서는 취지를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도입부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업종별 업태별 이런 뭐 특수성도 있겠으나 이제 코로나19라는 뭐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게 또 언제 또 종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기업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한마디로 아우성이고요. 예. 그 얘기를 드리기 앞서서 네.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제 아까 특별 연장 근로를 이제 허용하는 이제 업종이 제한돼 있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들이 이제 존재해서 활용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예.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부분을 3개월 12월 10일인가 국회에서 이제 드디어 예.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예. 유럽이나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1년 범위까지도 이렇게 확대 운영하는 이제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수요가 계절적 수요도 있고 아까 집중 근로가 필요한 이게 3개월 단위로는 그것들을 커버하기가 중소기업들은 너무 어려웠는데 천만다행스럽게 그 단위 기간을 6개월 6개월은 이제 주당 52시간을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맞추면 뭐 몇 개월을 뭐 1, 2개월은 뭐 6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이제 또 뭐 한 2, 3개월은 뭐 이제 40시간씩 근무를 해서 평균적으로 주당 58시간을 이제 맞추는 제도인데요. 52시간을. 그게 이제 단위 기간이 이제 6개월로 연장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불가피한 중소 현장 그런 제조기업들이 이제 숨통이 트였다라고 보여서요. 사실 이제 노무사님도 이제 현장에 앞으로 이제 그런 제도 안착을 위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또 이런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해마다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기업 경영자들이 이제 이번 분기에 비해서 다음 분기의 경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한 지수인데요. BSI라고. 그 수치를 저희가 쭉 조사를 오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4분기 내내 65 정도 평균에 머물렀었거든요. 예. 자, 이런 수치는요, 98년 IMF 이후에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 기업 경영이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민간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그 어려움의 원인 분석은 이제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한 측면 때문에 그런데 내수 시장에 있어서 자영업자 10명 중에 8명이 이제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매출 감소폭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더니 평균 이제 30-40% 정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소득이 감소하니까 이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생산까지 연결돼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영업과 연결돼 있는 지금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30-40% 매출이 떨어진 이 자영업자와 연결돼 있는 유통, 물류, 또 제조 이 공급망상의 이 뒷단에 있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매출 하락을 경험하고 있어요. 충청북도도 여기 이제 식음료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업체 평균적으로 제가 방문을 해보면 30% 정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이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2시간제 도입해서 인력 채용해야 되는데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기업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특히 이제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는 뭐 노동자들 역시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노동자들도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뭐 경영상 어려움 이유로 무급 휴가를 부여한다든지, 뭐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서 심한 경우에는 실직의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어제 경기 성남시에서 발표한 영역 보고를 보니까요.
10인 미만 사업장, 이 소사업장 노동자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축 근무, 무급 휴직 등 근무 형태 변화를 경험한 비율이 33%라고 하고요. 임금 손실 비율이 대략 23.4% 정도, 그리고 월 평균 임금 손실이 한 3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체감하는 그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지역 노동자들도 뭐 실태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우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제 확대 시행, 뭐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게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그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업종별로도 그렇지만 또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걸 꼭 이 시점에서 확대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또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뭐 맞습니다만, 이것이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해서 더 가중시킨다는 근거는 저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우선은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수 경기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상공인들도 소비자지만 또 노동자들이 주요 내수 소비 계층인데 이 노동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보장이 되고 또 이분들의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이 돼야 내수 경제가 저는 살아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제 진작으로 보자면 근로시간 단축이 내수 경제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2018년도에 법은 이미 개정이 된 것이고 또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기업들 요구 받아들여서 1년간의 계도 기간 부여한 것인데, 또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를 해왔고요. 뭐 시설 확충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노동부의 지원도 받고, 여기서 더 이상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좀 법 시행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고민이 그 지점에 있겠군요. 네네. 네, 하시는 그 생각 많으시죠? 예. 아까 이제 소비의 문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임금 삭감이나 무급휴직 현재도 줄은 상태예요. 오죽했으면 경영자들이 급여를,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할 정도로 긴축 경영을 이제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어찌됐든 그 52시간도 줄이게 되면, 물론 이제 근로자들도 아까 이제 16시간 줄어서 당연히 이제 아까 급여가 이제 80만 원 정도 평균 또 줄 테고 준 만큼 또 경영자들은 더 줄 여력이 사실 이제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채용도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차제에 그냥 줄인 만큼 줄이자. 그러니까 줄인 만큼 데리고 있는 인력으로 줄인 만큼만 생산 캐파 유지해서 이대로 가자. 사실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신호잖아요. 줄인다라고 하는 거, 이거 큰 이제 악영향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숙련 노동자 데리고 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까 그 이제 비숙련 부분은 이제 생산을 이제 아웃소싱 한다거나 이제 쪼개는 거죠. 데리고 일할 직원들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회사를 이렇게 쪼개기, 분사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동종업체, 이게 식품업체예요. 이제 A사, B사가 이제 붙어 있는데 A사에서 52시간이라고 나머지 못한 16시간을 이쪽에서 이제 다른 이제 B사에 가서 똑같은 동일 업무니까 이쪽에 가서 일하게 하고, 또 이제 B사에서 또 근로자를 이제 나머지 16시간을 못 하니까 A사 가서 일하게끔 하고, 서로 이제 경영자들 간에 동종업종 간에 근로시간 쪼개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실제로 실행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이제 우론 이제 우스갯소리냐고요. 심지어는 동남아로 아예 그냥 이전하자, 차제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위험 리스크를 안고라도 이전하자.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심각한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 그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좀 이렇게 지금도 이제 적발이 되면 내년부터 아마 4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주잖아요. 적발돼서 4개월간 이제 그걸 이제 완비를 하면 이제 뭐 이제 제재를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좀 어찌됐든 좀 유예를 더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불가피한 경우들 있잖아요. 아까 조선, 뿌리, IT, 뭐 건설 그런 부분, 특별히 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만 좀 한해서라도 좀 이렇게 유예를 좀 더 해달라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 노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도 이제 저도 언론 보도에서 네. 봤는데 이제 그런 우려까지도 그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회사 쪼개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회사를 쪼개기 그리고 또 네. 저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한 회사에서 52시간 일하고 나머지 연장 근로를 네. 그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네, 웃지 뭐, 못할 일이죠. 네, 웃지 못할 일이고 네. 뭐 안 좋게 얘기해서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궁여지책일 수도 있는 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왜 뭐 제도 시행에 시행착오가 없겠습니까? 예. 저는 글쎄요 50인 이하 기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업을 쪼갠다거나 예, 그리고 뭐 기업으로 근로자들을 이제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그닥 현실적으로 크게 가능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뭐 한편은 참 얼마나 좀 어려우면 그런 얘기 하실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뭐 아까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 제도 개선이라든 제도 개선 그리고 보완 그리고 좀 이 부분은 함께 노력하면 좀 극복할 수 있다는 말밖에 별로 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게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다. 예, 같은 질문인데 아까 뿌리 산업, 그다음에 네네. 뭐 건설, 그다음에 중소 제조, 그러니까 업종의 특성을 좀 인정을 해달라. 이것도 사실 조금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걸 제외하고 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디는 뭐 안 힘든 기업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이제 최상준 본부장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난 10일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택 탄력 근로제가 3개월에서 이제 6개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정책인데 문제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결국은 이제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해서도 뭐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뭐 법이 통과가 된 부분이니까 제가 뭐 입법적인 부분까지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그 제도까지 그 법령 개정까지 이제 됐다면 더 이상 이제 재계에서도 그 52시간제 근로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핑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일단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소득 감소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주변에서 많이 이제 들어봤습니다만 특히 가족 부양의 의무를 크게 느끼는 연령이 좀 있는 남성 노동자일수록 좀 일찍 퇴근하는 것보다는 연장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확산 이후에 가정에서 이 자녀 돌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자녀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또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장 근로를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개개인의 호불호나 특정 기업에 대한 유불리를 가지고 정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법의 취지 그리고
전체 사회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근로자들의 어쨌든 전체적인 수입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그 지적이 한편으로는 타당한데요. 원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전체 사회의 임금 인상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회 보장제도 확충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던 것,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라든지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게 다 같은 맥락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최근에는 사회임금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사회임금이요? 네네. 그전에는 임금이 생활임금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실업급여나 뭐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 건강보험 서비스 같이 개인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복지 혜택을 또 돈으로 환산한 개념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번에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일부 또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안전망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고요. 향후에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이런 사회임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떠세요? 일단은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좋은데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탄력 근로제 문제도 그게 이제 임금을 이제 여력이 있어서 이제 보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또 그게 이제 보전이 안 되는 불가피하게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기업들도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 이제 인력을 놓고 특히 아까 이제 채산성 문제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이제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숙련 노동자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고숙련 노동자가 노동 생산성이 시간당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소기업의 그 경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아까 그런 문제들 임금을 인상해 줄 여력이 없는 기업이 생기게 되면 이 숙련 노동자마저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 기업으로 이탈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대기업도 이탈했듯이 그 숙련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텐데 이제 버겁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규 직원 뽑아서 그렇게 숙련화 시키기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교육비 투자하고 사실 한 사람 뽑으면 그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사람이 숙련화 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이직률이 높아서 뭐 조금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면 낙오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이렇게 숙련 노동자 문제로 좀 이렇게 바라봐서 그런 지원책이나 정책 이런 방향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숙련 노동자 문제를 또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부 기업, 우리 회사에서만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들이 다 52시간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인력 유출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저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또 일 잘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고 뭐 인사평가 제도를 좀 정비해가지고 근로계약을 그 연봉계약들을 좀 차등 지급한다든지 성과급 제도를 부수적으로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좀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서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지 좀 어떤 장시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숙련 근로자를 어떻게 보면은 좀 기업에 붙잡아 두는 것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52시간제가 되면 네. 여력이 있는 기업이든 아니든 전부 다 어찌됐든 52시간 준수해야 네네.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숙련 노동자 입장이라고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이직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줄어든 것만큼 보전해 주는 기업이 있고 그 줄어든 16시간만큼 보전이 안 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봤을 때
노동자들은 그 선택권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나를 인정하고 급여를 그 보전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는. 근데 그들의 숙련 노동자가 이탈하게 되면 그마저도 이게 생산성 엄청난 하락, 그 숙련 노동자가 1.5명 또 2명의 일을 해왔는데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예.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현장에서 뭐 나올 수 있는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전반적인 기업 자체가 다 시행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반면에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숙련 노동자가 필요해서 같은 52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그러면 A 기업에 있는 숙련 노동자들이 뭐 임금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B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코로나19 얘기를 좀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기 외국인 근로자 실질적으로 그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시쳇말로 콧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예,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고스란히 똑같이 받고 예.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단 돈 100원이라도 더 주는 대로 그들도 그들만의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올해 특히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노동부로 받잖아요. 뭐 10명, 15명의 쿼터를 받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못 들어온 거죠. 네. 1월 달 이제 올해 이제 쿼터를 받았는데 갑자기 연초에 터지다 보니 쿼터를 못 채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는 또 대체 불가해요. 아시다시피 기피, 3D 업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임금, 그야말로 저임금 그 임금 중에서도 그 저숙련 이런 노동자층이다 보니 더군다나 3D 업종 기피하는데 그 국내 인력들이 이제 그런 업무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안 가려고 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예. 못 들어와서 이게 그렇고. 52시간 근무 제도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계속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예, 노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지방 제조업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는 현실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심화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뭐 같은 맥락상의 문제라고 보고요. 뭐 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 뭐 경제 문화 교육에서 지방 소외 문제가 사실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국인들이 꺼리는 그 위험한 업무나 저임금 저숙련 노동의 또 외국인들이 수행하는 구조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선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미동도 외국인 노동자, 소위 불법 체류 노동자 문제도 또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비정규직 고용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정규직 취업 원하는 내국인들이 지방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뭐 원인도 있고, 단지 이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을 못해서 뭐 산업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어떤 특히 지역 사회의 경제 구조, 고용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입국 한동안 뭐 몇 달 안 된다고 해서 이 흔들릴 정도의 경제 구조라면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좀 그런 문제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저는 뭐 인근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 기피 업종들 이런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 사실 많은 비중을 그렇죠.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가? 뭐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지나치기 어려운 문제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해답이 있다면 제가 노동부 장관이 쿼터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외국인 쿼터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외국인 쿼터를 늘려달라고. 네, 그건 또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외국인 고용 더 많이 하면은 기업에서 원하지만 그건 또 내국인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그렇죠. 예, 정치적 문제도 사실. 맞습니다. 서비스 업계에 또 외국인 노동자 쓰는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무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기왕지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 구조 개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용 네네. 구조도 그렇고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네네. 부분들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도 확대 시행에 대한 논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토론들 해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또 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예, 여기도 뭐 큰 문제일 것 같은데, 확대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기방제에서 나오셨으니까 상공회의소에서는, 예, 이런 부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제도를 준비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무사께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뭐 임금도 줄고, 뭐 이게 도입 취지는 저녁에 있는 삶, 그리고 고용 확대, 뭐 여러 가지 네.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부정적인 파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준 본부장부터 해주시죠. 어찌됐든 이제 50인 미만까지 적용되면 지금 우리 이제 토론을 통해서 답을 좀 못 찾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인력난, 또 열악한 근무 환경, 또 기피하는 업종, 이 더 많은 곳이 50인 미만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훨씬 더 많은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정부에 이제 정책 참고 자료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이제 어려운 중소기업계,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 지원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단, 이런 이제 정부 연계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인력 알선, 어려운 기업들 인력 저희가 이제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또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 또 특히 청년들 실업량이 훨씬 더 크다 보니 청년 지원을 이제 한 경우에 39세 미만 청년을 이제 채용한 경우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좀 지원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정착해서 이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향후에 이제 끌고 갈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지원 사업들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노무사님들을 비롯한 이제 전문가들 풀을 좀 구성을 해서 유연 근로제, 탄력 근로제를 잘 이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컨설팅 지원 사업도 좀 적극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무사님은 노동자들이 네,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들. 경기 침체로 기업들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 중소기업들 많이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함께 극복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저나 노동부나 많이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좀 시대적 흐름을 빨리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경영 혁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고, 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시킨다고 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까 제가 사회임금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52시간제 시행 이후 또 52시간제 시행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전반적으로 일자리 감소 시대에 사회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경제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본소득제라든지 관련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 개선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고 더 이상 어렵지만 미룰 수는 없는 사회적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청주 상공회의소
최상천 본부장님 그리고 김종현 노무사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51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논란 오늘 시사공방에서 아주 치열한 주제로 토론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